자, 이제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드리는 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번 달은 이제 중간중간 연말정산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뭐 인적공제 대상이 누구고, 뭐 자녀가 되고 부모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형제 자매가 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떤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뭐 의료비나 기부금 세액공제는 뭐 어떤 식으로 되고, 그러니까 요런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 말고요. 그 연말정산 공제 기준들에서 좀 헷갈리는 것들이 중간중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드릴 그 인적공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의 요건 중에 그 나이 요건도 있는데 소득 요건도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소득을 어떻게 책정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헷갈리는 것들.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이거 여기 보시는 표는 그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 그리고 그거에 따른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생계 요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이다 그러면 이 직계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인데 나이 요건에서 일단 60세 이상이어야 되죠. 만 60세. 이거 요즘에는 뭐 다 만이니까 그냥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 요건도 있죠. 여기에 소득 요건이 있어서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여기에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요 소득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할 때 요건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나이 요건은 뭐 20세 이하 그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 공제 기준이죠. 그 다음에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 그리고 이제 고령자에 대한 추가 공제가 있어요. 그건 이제 70세 이상의 이런 나이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 요건이 있는데, 부양가족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그 대상자가, 인적공제 대상자가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는 소득 요건이 있죠. 근데 이 소득 요건을 얘기하면서 이 100만 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이 어떻게 100만 원이 나와야 소득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일당 소득 요건을 생각하실 때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개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연간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도 있고요. 여기에는 퇴직소득 금액도 있고 양도소득 금액도 다 포함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요거 짧게 설명을 드려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종합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5월 달에. 요걸 이제 종합과세라 그러는데, 그때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대상은 요거예요. 6가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요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요거를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소득도 있죠. 퇴직소득도 있고요. 그리고 양도소득도 있어요. 요렇게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리고 양도소득, 요렇게 세 가지를 다 합해서 100만 원을 기준 잡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득이 아니라 소득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득 금액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사업 소득이 있고요.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사업 소득 금액은 수입에서, 그러니까 매출이죠. 사업자 같은 경우에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소득하고 사업 소득 금액은 개념상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소득이 얼마야 이렇게 하면 이걸 얘기해요. 매출액을.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소득 금액은 이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매출만 놓고 보면 뭐 인적공제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비용까지 합하게 되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1억 원이라도 뭐 비용이 9,900만 원이면 인적공제 대상자 되는 거죠. 근데 매출이 뭐 500만 원이더라도 비용이 300만 원이면 사업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 돼가지고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각 소득마다 소득 금액의 개념은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소득 금액은 총급여, 연봉이죠.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100만 원인 거예요.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기타 소득 우리 보통 필요경비 인정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올리는 소득에서 필요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기타 소득 금액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은 결국에는 요 소득 금액 기준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청구비 500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별도의 규정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득 금액에 계산할 때 들어가야 되는 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거나 아니면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를 해요. 이 분리과세라는 건 뭐냐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그런 소득들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보통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냥 15.4%를 떼고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기 지금 이자 소득부터 기타 소득까지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의 소득을 올려야 인적공제 대상자가 가능한지를 좀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에요.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불리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 속에 있는 금융소득 안에 들어가는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이죠. 이 경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천만 원까지는 종합과세 신고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고 그냥 분리과세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천만 원이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를 하게 돼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해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분리과세는 여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시는 분들은 아예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 금액에 들어가는 금액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출, 총수입, 뭐 수익금액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 그 금액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그러니까 보통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이제 사업소득 금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매출이 500만 원이고 비용이 300만 원이면 사업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매출이 1억이더라도 비용이 9,900만 원이면 사업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업소득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총 급여가 500만 원이다 까지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거고요. 혹시 근로소득인데 일용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 일용근로소득 역시도 매일매일 정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정산하는 걸로 종결되기 때문에 일용근로소득은 여기 소득 기준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일용근로소득만인 경우에는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요. 이 일용근로소득은 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소득자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연금소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공적연금하고 사적연금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액으로 보면요, 1년에 516만 6,667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게 되는 건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연금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게 돼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걸 해주면 516만 6천 원 정도가 돼야 이 연금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금 연금 관련한 소득 기준은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별도로 영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는 공적연금이더라도 2002년 이후 것만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고요. 여튼 간에 공적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요 금액이 기준이 된다는 거고요.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12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포함이 안 된다 그랬으니까 1200만 원까지는 포함이 여기에 소득 기준에 포함이 안 되니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못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1200만 원은 1500만 원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거든요. 기타 소득 금액 역시도 소득에서 그 기타 소득에서 허용되고 있는 필요 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 기타 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기타 소득 금액은 약간 좀 복잡하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되면 요거 이제 분리과세로 종결하죠. 그리고 3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보통 기타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인적 용역이잖아요. 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뭐 강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보통 기타 소득을 끊게 되는데, 만약에 강연을 지금 했다. 그리고 소득을 750만 원을 받으면 기타 소득 금액, 필요 경비 60%를 인정한 후에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받은 돈이 750만 원 아래가 되면 분리과세로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적공제 대상자를 판단할 때 만약에 75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여기 소득 기준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관이 없어요. 인적공제 대상자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런 게 있죠. 기타 소득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이더라도 뭐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뭐 7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받아가지고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분리과세인데, 요 분리과세 대상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원천 징수를 했던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100만 원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타 소득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기타 소득 금액은 16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그냥 놔두면 분리과세로 신고가 종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소득기준에 포함이 안 돼서. 근데 만약에 이 금액을 종합과세를 선택해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포함해가지고 신고를 했다 이러면 여기 보시면 기타 소득 금액이 160만 원이니까 여기 소득기준, 인적공제 소득기준인 100만 원을 넘어가 버리죠.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각 소득만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하나하나의 소득만 있을 경우. 근데 그런 경우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금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있죠. 따라서 그렇게 두 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 금액을 합쳐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근로소득이 총급여가 500만 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여기 대상이 되고, 또 있는 연금소득도 500만 원이 안 되니까 대상이 돼.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 개 이상의 소득을 다 합쳐서 100만 원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을 결정할 때 소득 요건에 대한 그 100만 원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비단 연말정산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자분들의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소득공제 항목에서 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분들도 아시는 게 좋겠죠.